오늘 또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에 끝났으니까 이미 한 달을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윤석열 선고와 관련한 어떠한 공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지겨워도 이렇게 지겨운 일은 처음 봅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탄핵 선고, 이건 뭐 마지막 변론 이후에 2주 안에 모두 다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 윤석열은 역대 가장 긴 평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헌정사상 가장 긴 평일을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포고령이 맞느냐, 국무회의를 합법적으로 거쳤느냐, 국회 그리고 선관위 침탈한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것 등등이 윤석열이 폐약질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위헌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8대0 전원일치 결론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14일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헌재는 다 뭉개버렸죠. 그렇게 되면 지금 헌재가 윤석열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거 좀 슬슬 불안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불안감이 넘어서 정말 너무너무 초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무슨 큰 일이 그냥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이런 것들마저 드는 것이죠. 이러다가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파면을 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헌재가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속셈을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온 국민이 다 본 이런 사태, 이것이 기각으로 나온다? 이것은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도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내일은 일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헌재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모레 금요일은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오늘까지 아무런 공지가 없다. 그러면 물 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28일에 선고를 하려면은 이틀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도 물 건너간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4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두 분이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 전에는 선고가 나와야 하는데 헌재는 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고 온 국민들은 다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헌재만 천하태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오늘 중에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 선고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파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의 사망 선고다. 그러면 헌재도 필요 없는 것이죠.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극우 쪽에서 그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해왔는데 극우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다가 헌재가 가루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헌법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민주공화국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이렇게까지 선고를 미루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판결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재판관들이 판결문 하나하나에 모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판결문이 드라이하게 써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헌법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러므로 너는 파면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판결문으로 무슨 노벨 문학상 받을 일이 있습니까? 니들이 한강이야? 노벨 문학상은 한강 정도 되는 작가나 받을 수 있는 거야. 무슨 헌법재판관들이 판결문 하나 쓰면서 그것이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어마어마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 뿐이야. 일반인은 그냥 한 줄이면 된다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 줄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노벨 문학상을 받겠다고 지금 그놈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졸속 판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세세하게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일부 평론가들은 하고 있던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파면은 맞지만 그래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애써 해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모든 것을 불길하게만 보지 않고 혹시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선의적으로도 해석을 해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수 의견 수준이 아니라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강력하게 기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머지 5명의 재판관들이 이 3명에게 다 받지 않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용인하겠느냐. 기각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어필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어떤 판결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5명의 재판관들이 3명의 재판관을 향해서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파면해야 된다. 인용 파면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이 3명을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별별 상상을 다 해본다면 다들 기각시키려고 하는데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이라는 카드를 들고 만약에 당신들이 아무리 기각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사인 못한다 라고 버티면서 지금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등등 또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모두 다 지금 7명이 이전에 지금 그 한덕수 판결에서 나왔듯이 7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각시켰잖아요.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1명만 인용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그대로 대입시켜 보면 7명이 기각.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이 절대 안 된다. 나 사인 못해. 이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진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민선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판결을 못하도록 3명이 지금 붙들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간 후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허수아비라는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사실상 김건희가 사실상 지휘하는 나라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윤석열이 마음대로 윤석열이 입맛에 맞는 윤석열이를 기각시킬 수 있는 재판관으로 2명을 더 집어넣어서 기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없을 이야기,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혹시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예 탄핵 심판 자체를 안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선고를 안 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탄핵 소추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석수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는 묶어놓고 민주당이 곧바로 집권하지 못하도록 선고를 미뤄버린다. 그러면 이 나라는 한덕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2년, 윤석열의 남은 2년을 그대로 채우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정상적이었다면 치를 대선에 맞춰서 치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재판관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 혼란 상황은 지속되는 것이고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민주공화국은 폐기되는 것이죠.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입니다. 지금도 이미 이 나라에서 가장 역적이 누굽니까? 헌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헌재가 아예 국가체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판결을 하지 않고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 폐기죠. 헌법의 사망 선고죠. 지금 무서운 일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재판관 몇 명이 나라를 이렇게 부숴버리는 시스템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는 방안도 정치권은 강구를 해야 할 겁니다. 헌재가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진 양, 신의 위치에 있는 양, 자기가 신인 양 거들먹거리면서 이런 것들은 진짜 해야 할 판결은 하지 않는 모습. 이걸 보면 이런 기관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을 누구나 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이자는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탄핵 소추를 했으면 끝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면은 파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그걸 들고 가서 지들이 뭔데 들여다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히닥거리고 이렇게 놀고 자빠져 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 없는 기관이 하나 이 나라를 분탕질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국힘 그리고 재판관들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이재명 대표 2심.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날개를 꺾어버린 다음에 무슨 일을 도모해 보겠다는 그런 작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여권 그리고 극우 일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 후에 윤석열 선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시나리오는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그들이 주장한 대로 요구했던 대로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뭡니까?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거. 이거였잖아요. 지금 이것도 헌재가 자기들이 무슨 엄청난 권력이나 가진 양 정치질을 하면서 윤석열, 이재명을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날리고 며칠 후에 윤석열 날리고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지금까지 현재는 국민의힘, 극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다 받아줬다는 점에서 이런 의심을 받을 만도 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갖는 불안감의 근원입니다. 헌재라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최상위 기관이잖아요. 대법원보다도 더 높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관이 법원 판결을 지켜본 다음에 선고를 하겠다?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법조 카르텔 이게 강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 일련의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 하나가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하나가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강한 어느 힘이 있다. 그래서 어제 김민석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나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죄가 나오겠죠. 예. 왜냐하면 그거 그리고 선거에서 진 사람에 대해서 무슨 금품살포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진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고 징역 1년을 때리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김문기 모른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법으로 너 이재명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헌재는 어차피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동안에 나왔던 시나리오 중에 딱딱 맞아떨어지네. 또 이런 의심은 받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월로까지 미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주 늦게, 그러니까 현재는 최대한 늦게 선고를 해서 이 개되지만도 못한 국민들의 찐을 완전히 뺀 다음에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절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쓰고 있는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한덕수 것처럼 헌법을 위반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80년 5월 광주가 되고 87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화염병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사태를 보고도 야 역시 우리 헌재 멋져요. 헌재가 판결한 게 좋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씨 계속 대통령 하세요. 이럴까요? 헌재야 내가 물어볼게.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 윤석열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죽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